구글 툴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업 제1강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폴더를 생성하고 필요한 파일 혹은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엑셀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워드는 구글 문서로 매칭이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 안에 이러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등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협업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구글 제품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폴더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구글 드라이브는 저장 공간이면서 웹 오피스 기능을 병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격지, 비대면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구글 드라이브는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창의적인 사용자라면 보다 다양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별화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구글 드라이브와 윈도우 탐색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드라이브에 대한 세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창은 google.com을 입력하여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구글 앱이라고 하는 점 9개가 있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창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는 구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드랍함으로써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표시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구글 드라이브, 즉 구글판 윈도우 탐색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 노트북, PC에서 활용되는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모습은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점은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탐색기는 여러분들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폴더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 폴더 오른쪽 클릭해서 새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찌르레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다가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죠.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것을 어느 한 밑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그 밑으로 폴더가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글 드라이브도 폴더를 생성하고 이동하는 방식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협업을 할 수 있고 부가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의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왼쪽 메뉴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라고 만들어 보죠.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라는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쭉 내려와 보면요. 여기에 보면 테스트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조금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드라이브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중요 문서함에 추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명 왼쪽 메뉴를 먼저 보죠. 내 드라이브는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폴더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최상위 폴더명을 말합니다. 공유 문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공유했을 때의 문서가 일로 들어옵니다. 최근 문서함은 직관적이죠. 최근에 만들었던 문서함. 중요 문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중요 문서함의 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 문서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휴지통은 삭제를 했을 때에 모아지는 곳이죠. 저장 용량은 용량에 따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새 폴더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폴더에 파일을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폴더 업로드라는 것은 폴더 자체를 업로드 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로 만든 폴더를 오픈해 보았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아무런 파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파일을 일로 옮기고 싶다 라고 하면 윈도우 탐색기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드래그해서 드랍해 놓으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파일을 다음 폴더에 바로 업로드하려면 여기에 드롭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업로드 중, 그리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완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지우면 이렇게 업로드가 된 것이죠. 오른쪽 화면에 본 파일은 저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로 드래그 앤 드랍 함으로써 이제는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전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개개의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개의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은 오른쪽을 클릭한 후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혹은 파일을 선택하고 요 이미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팝업 창은 동일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공유하고자 하고 싶은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지메일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메일 알림 보내기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면, 공유하고 나서 보내기를 누르면 이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메시지 내용을 등록합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분과 공유를 했는데 편집자 공유를 할 것이냐, 단순히 이 파일을 보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뷰어 공유를 할 것이냐, 혹은 이 파일을 보고 댓글을 쓸 수 있게끔 댓글 작성자로 공유할 것이냐, 혹은 편집까지 할 수 있는 편집자 공유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공유해 주시는 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PDF죠. PDF이기 때문에 편집자를 준다고 해도 PDF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편집은 안 되겠죠. 하지만 편집자 권한을 준다면 구글의 다른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 권한을 주면 같이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집자로 놓고 하겠습니다. 보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메일로, 지정된 메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계정과 이 계정은 서로 다르죠. 제가 좀 전에 공유를 지금 이 계정으로 해준 것이죠. 그러니 메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해서 특정한 사람을 넣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넣고요. 메시지를 넣은 다음에 보내기 하면 이 메시지로 이렇게 메일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일에 이 사람이 공유를 해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 내용을 등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메시지 내용이 등록된 것이죠. 그리고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문서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문서는 새로 생성된 문서가 아니라 여기 이 문서에 접근을 해서, 즉 접속을 해서 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연결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공유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파일 자체가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편집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유가 되면
실제로 지금은 PDF이기 때문에 단순 공유이지만 실제 문서를 해볼게요. 테스트 아래에다가 오른쪽을 클릭해서 구글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테스트라고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테스트 입력 중입니다 라고 해보죠. 물론 문서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강의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요, 오른쪽 위에 보면 공유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나에게만 공유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와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계정이죠. 메시지를 또 보내보겠습니다. 공유하였습니다. 의견 작성하여 주세요 라고 해보죠. 그 편집자 기능을 주어 보았습니다. 보내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 여기에서 메일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오죠. 클릭해 들어갑니다. 공유하였습니다. 의견 작성하여 주세요 라는 내용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공유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서에서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두 개이지만 교육 목적상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본다 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이 다른 장소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럼 왼쪽의 창에 어떤가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누가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공유와 협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으로 드라이브 밑에 서브 드라이브로 임의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드라이브 폴더 밑으로 이렇게 파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 탐색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여기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구글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같은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와 같은 것이고 문서는 워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 설문지에서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에 올려서 공유 방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밑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방식은 동일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새 폴더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서브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서브 테스트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파일 하나하나의 공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폴더 전체에 대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폴더 전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라고 하는 팝업 메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유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폴더 자체를 공유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공유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준 다음에 알림을 보내보죠. 내용 등록. 여기는 내용을 등록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서브 테스트 밑으로 어떠한 파일을 올리게 되면 좀 전에 공유했던 이분과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파일 하나하나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일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서브 테스트 밑에 이 두 개를 올렸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가서 공유 문서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공유해준 내용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클릭해 들어가면 어떤가요? 서브 테스트라는 곳이 바로 들어왔죠. 이분과 이분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목적상 하나의 화면에서만 보여드리는 것이죠. 서브 테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밑으로 추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라고 써보겠습니다. 조금 구분이 쉽게 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이분이 직접 이제 이 테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와 있고요. 또 이분의 화면에는 이분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이 만든 문서에 즉,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명만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표시만 나오지만 만약에 다수의 사람이 이 문서를 같이 공유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십 명 또는 여러 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누가 작업하는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도 나와서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문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간 드라이브에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브를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식은 목록 방식으로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바둑판 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판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목록 보기로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 소유자,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등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나오는 팝업에는요. 연결 앱, 링크 생성 등이 나오는데요. 이 링크 생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링크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팝업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링크 복사가 된 것을 핸드폰이나 이메일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 문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처럼 공유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링크로 공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한됨이라는 것은 추가된 사용자만 이 링크로 항목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즉 링크를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보내되 추가된 사람만, 아까 공유해서 추가된 사람이 있었죠. 그분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보게 하려면 클릭을 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보기만 하게 할 것이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혹은 편집자의 권한으로 파일 정리나 추가 및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폴더 전체를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이 폴더 서브로 저장이 되는 모든 파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장된 파일에 하나하나의 별도의 공유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것인데요. 그랬을 때를 유의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편집자로 주기보단 뷰어 혹은 댓글 작성자 정도로만 주시는 것이 보안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를 설명드리면 연결 앱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제1강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위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표시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바로가기 추가는 직관적으로 드라이브에 바로가기 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은 지금 서브 테스트 밑에 있는 파일이죠.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위치가 나와 있고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드라이브, 즉 이동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 문서함의 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중요 문서함으로 되어 있는 것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중요 문서함의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표가 추가가 됩니다. 별표가 추가된 중요 문서함은 중요 문서함 폴더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바꾸기는 그야말로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테스트 이름 바꿈, 테스트 이름 바꿈이라고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파일이 만들어진 시기와 여러 번 날짜, 수정된 날짜가 나옵니다. 이 수정된 날짜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저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과, 즉 공유를 한 다른 분과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 수정했는지에 대한 추적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또 여기에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문서가 생성이 된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이렇게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본 만들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사본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일들이라면 이렇게 사본 만들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매주 주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주차라고 하면 1월 2주차를 만드는데 또 양식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사본 만들기를 한 다음에 1월 2주차로만 문서의 내용을 바꿔주면 되죠. 그런데 사본 만들기를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의 제목이 있고 원래의 제목에 사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름 바꾸려면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되겠죠. 삭제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 삭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악용 사례 신고라고 하는 것은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내용으로 문서 편집기나 드라이브 컨텐츠의 내용에서 무언가 스팸으로 온다라든가 이런 게 왜 올까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공유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공유했는데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공유 받고 싶지 않은 게 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이거는 스팸이다, 멀웨어다, 피싱이다 또는 등등등등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어져 있는 문서들을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저장을 한 후에 워드로 오픈을 해보면 저장이 됐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MS 워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서 볼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워드가 오픈되고 있지요. 네, 지금 이렇게 워드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메일로 발송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메일 발송도 구글의 Gmail을 통해서 하신다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Gmail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클릭을 합니다. 설정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일반 사항이 있는데요. 저장 용량이 나옵니다. 저장 용량은 필요하시면 저장 용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브보다는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로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업로드할 때 구글 닥스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운로드 할 때는 워드 형태로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엑셀 형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글 닥스라고 하는
구글 문서 형식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글 문서 변환이 된다면 다른 구글 문서와의 호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가셨을 때에는 한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언어 설정 변경에 들어가셔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 추가할 수도 있겠죠.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상태일 때 최근 구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연결이 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밀도는 문서의 공간을 좁게 쓸 거냐, 넓게 쓸 거냐, 좀 넓어졌죠? 그리고 보통으로 쓸 거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좁게 쓸 거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위젯은 빠른 액세스로 필요한 파일을 간편하게 열어보세요 라는 것은 뭐냐면 빠른 액세스, 즉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맨 위에 올려서 드라이브에 들어갔을 때에 검색을 해서 찾거나 이런 시간을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액세스 체크해서 확인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처럼 빠른 액세스가 이렇게 새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자 한다면 간단히 설정에 들어가서 빠른 액세스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캘린더, 킵, 태스크라고 해서 할 일 목록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드라이브와 연동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1강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가 기능 설치하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가 기능은 드라이브와 연동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카테고리에 비즈니스, 생산성, 교육 등 다양한 호환 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거, 지메일, 캘린더, 닥스, 쉬츠, 슬라이드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표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과 연동시키는 거 이렇게 아이콘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쓰듯이 구글 드라이브의 어플리케이션들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부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앱을 클릭하신 후에 드라이브로 접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는 빠른 액세스로 접속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과 중요 문서함 등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에 보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라는 플러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구글 드라이브와 호환이 되는 여러 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입니다. 그러한 앱들은 메뉴를 보시면 카테고리로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도구 카테고리, 생산성, 교육 카테고리 서브로 회계 및 재무, ERP 및 물류, 마케팅 및 분석 등 각 카테고리별로 맥락에 맞는 서브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르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해보시면서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제 설치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대부분 유사하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설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for go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go, 드라이브 툴박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드라이브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바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의외로 대단히 간단합니다. 해당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그러시면요, 여기 설치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드라이브 폴더를 복사할 수 있다. 드라이브나 시트를 복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Transfer Ownership,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얀색 이분이 소유한 것을 이 파란색 분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보니까는요, 폴더만 옮길 수도 있고 파일만 옮길 수도 있고 폴더와 파일을 같이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개괄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이 부가 기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요,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에 들어가게 되면 currently 100% 무료입니다.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렇게 오너십을 이전한다든가 드라이브 폴더를 복사한다든가 이러한 부가 기능이 이 폴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영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간단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고요. 실제 설치해 보시고 또 지워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설치를 해보죠.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어느 계정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나옵니다. 본인의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폴고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고 드라이브 툴박스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완료를 누르십니다. 이것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설치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고를 검색해 나오면 설치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삭제하는 방법은 옵션에 가서 바로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설치를 하고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제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잠시 기다리시면 오른쪽에 폴고라고 하는 아이콘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폴고의 기능들이 나옵니다. 카피 폴더, 폴더를 복사하는 기능과 폴더 오너십을 이전하거나 요청하는 기능과 폴더의 상태를 볼 수 있는 Inspect 폴더가 있습니다. Rename Files는 아직은 사용하지 못하네요. 곧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이 폴고에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은요, Transfer Folder Ownership이 될 겁니다. 왜냐면 소유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유주. 이 폴더의 소유주가 있는데 이 폴더의 소유주를 빨리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Transfer Folder Ownership을 활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드라이브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소유자는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분으로 소유자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나로 되어 있는, 즉 IKEKIM1214에서 다른 분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Transfer Folder Ownership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Transfer Ownership,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Select Folder가 되어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즉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브 테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선택된 폴더는 서브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New Owner Email, 이 서브 테스트 폴더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 즉 그 소유권을 받을 사람을 여기에 적는 겁니다. 여기에 전 적어 보겠습니다. dhkim3651 gmail.com으로 해보죠. 여기에 보시면 폴더만 옮길 것이냐, 파일만 옮길 것이냐, 폴더와 파일을 모두 옮길 것이냐, 모두 옮기는 걸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dhkim3651 gmail.com이라는 소유자에게 서브 테스트라는 폴더와 그 밑에 있는 파일까지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Transfer the ownership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Transfer를 클릭을 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ongoing이라고 해서 스테이터스에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소스 폴더는 서브 테스트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옮겨지는데 여기에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DHK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DHKIM 소유자의 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DHKIM 3651 제가 이 서브 테스트 소유자가 나로 있었을 때에는 나로 되어 있었죠. 이것을 옮기니까 일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니 이렇게 메일이 간 겁니다. 즉 IKKIM 제가 테스트 이름 바꿈 서브 테스트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DHKIM 즉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는 분의 이메일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보면 서브 테스트 밑에 있는 파일들도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이름 바꿈으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PDF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파일은 구글 파일이 아니죠. 업로드를 시킨 윈도우 탐색기라고 했을 때에 파일을 업로드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등이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지죠. 그러면 실제 DHKIM의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나로 되어 있죠. 나라는 건 누군가요? 바로 이 DHKIM 3651로 로그인을 한 그분의 본인이 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기에 IKKIM 1214는 나는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DHK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테스트로 가보면 이렇게 넘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 즉 부가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시면 나로 되어 있죠. 나에서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공유를 누르고 공유를 누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은 사람의 이메일을 적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고자 한다면 체크를 하고 메시지를 적으면 되고요. 일단 편집자로 선택을 한 후 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공유를 누른 다음에 편집자인 DHK, 즉 이분이죠. 이분을 편집자에서 소유자로 지정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파일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즉,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가 기능인 forego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씩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forego를 클릭을 해서 transfer folder ownership을 선택을 한다면 쉽게 트랜스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폴더와 파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일시에 줄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forego에 대한 부가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부가 기능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미 forego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활용하고 싶은 앱을 선택합니다. 그 앱을 선택할 때 카테고리에 가서 어떠한 카테고리를 선택할 것인지 비즈니스 도구인지 생산성인지 교육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ERP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ERP 및 물류를 선택하고요. 인사 및 법무를 하고 싶다. 그럼 인사 및 법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와 연계할 수 있는 인사 및 법무 관련된 부가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것만 별도로 그룹핑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약간 스크롤 내리시면 드라이브와 호환, 지메일과 호환, 캘린더와 호환 등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것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구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초연결 협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가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간단한 개요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요들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하는 비디오 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에디트 할 수 있고요. 금방 저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쪼갤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동영상 툴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개요의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해 볼까요? 설치를 클릭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계정에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해서 계정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유튜브 계정과 드라이브에 연결되는 거네요. 허용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되겠죠. 스크린캐스터파이 비디오 에디터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스크린캐스터파이를 쓰기 위해서는 구글 앱을 클릭한 다음에 쭉 내리면 여기에 설치되었다고 나왔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설치가 되어 있다고. 스크린캐스터파이, 즉 구글 드라이브에 스크린캐스터파이가 설치되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잠시 기다리시면 스크린캐스터파이가 나오고요. 구글로 로그인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IKKIM1214로 해놓았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캐스터파이가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Welcome to Screencastify Edit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Next, 설명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를 수 있고 크게, 작게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한 비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는 걸 놓고요. 자, 이것은 에디트 프리 버전이고요. 만약에 비디오가 있다면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웹 버전에서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드라이브에 동영상이 있다면 그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 add media 하게 되면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나오죠. 업로드는 컴퓨터에서도 업로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즉, 이 이야기는 별도로 동영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약 5분 정도까지는 무료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르고, 그리고 특정한 부분을 크롭을 하고 확대 축소시키고 블러,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거와 글씨를 넣을 수도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상당히 훌륭한 툴인 것 같습니다. 잠깐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전문적으로 쓰기는 좀 취약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별도의 동영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브가 아닌 업로드, 즉 컴퓨터에 있는 것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컴퓨터에서 동영상 클릭을 해서 비디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 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롭을 한번 해볼까요? 크롭. 다 나온, 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별도의 동영상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습니다. 웹 버전으로 5분 이내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done 해보겠습니다. done. 자, 그러면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의 길이가 크롭이 돼서 이것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끝난 거죠? 엑스포트 해볼까요? 바로 엑스포트 mp4,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로 생산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로도 보낼 수가 있네요.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보겠습니다. 테스트 애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해보죠. 그러면
지금 아주 잠깐 동안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뷰 비디오를 클릭해 보죠.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 작업한 동영상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소리 켜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아무런 동영상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죠. 이 스크린캐스터파이가 여기에서 부강인을 설명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앱 검색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캐스터파이 비디오 에디터 들어가면 여기 나오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편집창이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은 이 앱의 설치가 바로 되어서 어느 드라이브 폴더를 쓰더라도 본 계정, 즉 IKEKIM1214 제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스크린캐스터파이 에디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부가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부가 기능에 상당히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을 하나씩 도전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면서 본인의 역량으로 삼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업로드를 해서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